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체크하세요.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 중에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쭉 내려오셔서 동그라미 3번 체크하시고 맨 밑에 4번 체크하세요. 1번, 3번, 4번만 체크합니다. 체크했어요? 자, 지금부터 배우는 거 요겁니다. 자, 다시 앞에 봐주셔야 돼요. 자, 원래는 양도 시점에 국내에 한 채를 갖고 있어야지 그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했던 비과세 가능한데 지금부터 이겁니다. 등기부상은 두 채예요. 그러면은 두 채 중에 한 채를 먼저 파는 것은 원래는 과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부상 두 채를 갖고 있는 이유가 투기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라면은 두 채 중에서 한 채를 팔더라도 이 주택 두 개를 1주택으로 의제를 해줘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아파트 단지 얘기입니다. 저희 같은 동. 밑에 남성분이 한 분 살고 계세요. 이분 연세가 33세예요. 결혼 안 한 상태인데 27살 대학 졸업할 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했고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법인에 근무하는데 연봉이 꽤 돼요. 지금 5년차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택 하나 갖고 있고요. A주택.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층에 한 5층에 여성분이 살고 계세요. 이분이 지금 45세예요. 결혼 안 했어요. B주택 갖고 있어요. 둘 다 결혼 안 한 상태인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산을 가끔 가서 좀 친해서 최근에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집에 커피 마시러 오겠다고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이분하고 같이 온 거예요. 이분하고. 그래서 두 분이 청첩장을 주네. 결혼한다고 이렇게. 둘이 결혼한다니까요. 반응이 없어. 안 놀래요? 동갑인데? 띠동갑. 근데 표정들이 뭐 당연하다는 걸 12살인데? 아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되죠. 부부는 같은 가족이니까 1세대가 된다고요. 그럼 1세대 내 분명히 주택이 두 개가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남성 집을 먼저 팔든 여성 집을 팔든 등기부상은 두 주택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 투기예요? 투기가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니까 뭘 만들어내냐면 결혼하기 전에 한 채 갖고 있던 남성 여성이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됐고 그 다음에 5년 내 먼저 파는 주택은 서류상은 몇 채라더라도 두 채라더라도 이것은 투기가 아닌 걸로 봐서 한 채로 인정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3년이 되는 시점에 남편 집을 먼저 팔든 아내 집을 먼저 팔든 등기부상은 몇 채지만 두 채지만 투기가 아니니까 몇 채로 봐준다. 한 채로 봐주고 한 채로 봐주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한 것까지 판정이 된다면 뭐 해주겠다? 비과세. 이해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혼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투기랑 관련이 없으니까 몇 년 내 판다는 말이 나오면 5년 내 몇 채로 봐준다. 한 채. 자 책을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 혼인이란 단어 보이세요? 혼인은 다른 거 절대 읽지 마시고요. 네 번째 줄 몇 년 이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 바로 위에 3번 동거복량 동그라미 할게요. 동거복량. 동거복량은요. 네 번째 줄 10년 이내. 좀 더 길어요. 동그라미 3번 네 번째 줄 10년 이내. 자 이겁니다. 부모님 별도 세대 집 한 채. 자녀 결혼해서 독립된 세대 구성했고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모시고 살겠대요. 동거복량. 이거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이 경우는 동거복량으로 합간 날로부터 몇 년 내 팔면 10년 내 팔면은 그때는 한 채로 봐줍니다. 다시 한번 몇 년 내요? 10년. 근데 조건이 있어요. 원래는 부모님 연세가 어느 한 분은 60세 이상이 돼야 돼요. 한 분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인정됩니까? 아버님 연세 80세, 어머니 연세 30세. 됩니다. 왜? 아버님이 60세 이상. 그 다음에 근데 원래 한 분은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 양쪽 분 다 60세 미만인데 이분들이 병이 드실 수 있다고요. 요양급여를 받는 일이 있다.
그때는 부모님이 젊더라도 모시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라면 60세 미만이 포함돼서 여기 어디냐면은 거기 디귿 보실래요? 디귿 보시면 두 번째 줄, 디귿의 두 번째 줄, 요양급여 동그라미. 자, 몇 세 미만 포함한다. 60세 미만. 원래는 몇 세 이상인데 60세 이상인데 시험 지문에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며 요양급여란 말이 들어가면은 몇 세 미만을 포함한다고요. 60세 미만. 다음 동그라미 1번은 요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잠깐 보세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종전주택이라고 해요. 그럼 요때 취득해서 요렇게 갖고 있다가 요때 팔았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한 채 맞죠? 비교사 가능한데 우리가 이사 등을 가기 위해서는요. 살던 종전주택을 팔고 이사갈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요때 살 기간이 없죠. 그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이사갈 집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신규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주택. 그러면은 이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아볼게요. 분명히 등기부상은 몇 채예요? 두 채인데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판단한다면 한 채로 봐주는데 그게 일시적인 기간 요건이 충족하는데 첫 번째 조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요.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나서 신규주택, 다른 주택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종전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판다면은 등기부상은 몇 채지만 두 채지만 이것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채로 봐준다. 한 채. 다시 한번 종전주택 취득하고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지나야 돼요. 1년 이상은 지나서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늦어도 몇 년 이내 3년 이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을 판다면 등기부상은 몇 채지만 두 채지만 이사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봐서 몇 채로 봐준다. 한 채. 자, 책을 보시면요. 맨 상단에 동그라미 1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밑줄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자, 그 다음 밑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밑줄 거기 키워드예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이 지나서 1년 이상 그 다음에 몇 년 내요? 3년이 그래서 여기서는 1년 이상이 지나서 3년 이내 1년 이상이 지나서 3년 이내 1년 이상이 지나서 3년 이내 1년 이상은 왜 집어넣냐면은 단기 투기는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래 있던 집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서 다른 주택 취득하고 그 날짜로부터 몇 년 내 판다면 3년 내 원래 집을 판다면은 그것은 이사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몇 채로 봐준다. 한 채. 그럼 다시 한번요. 혼인은요. 5년 이내. 동거복량은요 10년 이내인데 동거복량은 원래는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인데 요양급여란 말이 나오며 60세 미만 포함하고 일시적이란 말이 나오며 1년 이상이 지난 후 그 다음에 3년 이내 이게 키워드예요. 이거 말고는 답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설명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할 때는 이거 왜 여기서 이 지문 3개를 갖다 놓고 20분 공부합니까? 1분이면 되지. 혼인 5년 이내 동거복량 10년 이내 일시적이면 1년 이상이 지난 후 3년 이내 끝. 그럼 넘어가시라고. 이거 말고 답을 못 바꾸니까. 근데 이거를 막 20분을 이 지문을 다 읽는 거야. 누가 열심히 하래? 잘하라니까. 열심히 하면 진짜 안 된다니까 나중에 지친다니까.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액깃을 뽑아서 빨리 하고 그냥 산에 갔다 오시라고. 체력 관리하시고. 시간 투자만 많이 하면 합격하는 줄 잘못 알고 있어요. 지쳐요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 자, 근데 얘 하나만 더 배우면 돼요. 자, 잠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요. 1세대 요건 하나를 봤고요. 그러면 1세대 요건은 충족했다 가정을 하고 1주택 요건도 충족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1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이상은 보여야 돼요. 2년 이상. 이건 예외로 합시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자, 봐봐요. 이 1주택이 파는 시점에
1년 6개월을 보유하고 있다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 원래는 원칙은 과세요, 비과세요? 과세요. 이거 단기 투기로 가요. 몇 년 이상 보유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2년 이상 보유가 안 되면은 과세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했고요. 10년 동안 진짜 근검절약해서 주택 하나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팔았는데 파는 시점에 1년 6개월만 보유를 했는데 이 양도가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 하나가 내가 임의적으로 판 게 아니고 강제로 수용당할 수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수용은 양도라 그랬어요? 양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양도다. 그럼 원래 세금 내야 되죠. 근데 관할 세무서가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수용당하셨네. 당신의 주택 취득한 가격은 4억 원인데 보상금에 6억 받으셨네. 어이고 2억 돈 벌으셨네. 근데 봤더니 2년 보유가 안 됐네. 세금 내.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서류상으로는 2년 보유가 안 됐지만 수용은 내 의사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게 2년 이상 보유가 안 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1주택이 뭘 당한다면 수용을 당한다면 법을 적용할 때는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의제를 준다고요. 그럼 서류상은 2년 보유가 안 됐지만 내 의사로 양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의제받아서 이때는 뭐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그래서 이런 조문이 많은데 지금 틀만 형성하시라고. 그러면은 여기 어디냐면은 한자 넘어가시면요. 59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양가로 6번 2년 이상 보유인데 원칙 보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려면 1세대가 양도일년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가로나지 보지 마십시오.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이해해 보세요. 기업부터 디귿까지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다음 밑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자 오른쪽 페이지 니은 체크할게요. 니은 수용. 그럼 수용은 양도 시점에 2년 보유가 안 됐든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서 2년 이상 거주가 안 된 경우라더라도 뭘 당한다며 수용을 당한다면은 보유 거주한 걸 의지해 주는데 A를 보시면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전부 일부가 협의 매수 수용 그 밖에 수용되는 경우라면은 내 자발적인 양도가 아니고 강제적인 양도니까 2년 보유, 2년 거주가 안 된 상태라더라도 2년 보유한 걸로 의제받고 2년 거주한 걸로 의제받아서 뭐 가능하다? 비과세. 그거만 체크하세요. 나머지 일체 보지 마시고요. 수용 단어만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마무리해 봅시다. 잠깐 이쪽으로 볼게요.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판정은 공부상으로 갑니까? 사실상으로 갑니까? 사실상. 원래는 1세대 그리고 1주택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1세대 충족한 걸로 의지해 주는 게 있고 1주택으로 의지해 받는 게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의지해 받는 게 있죠. 첫 번째,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1세대 요건으로 의지해 주죠. 첫 번째 30세 이상, 두 번째 사마 이혼, 세 번째 소득. 원래는 양도 시점에 국내에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서류상 두 채라더라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한 채로는 의제받죠. 그게 혼인은요 5년 이내, 동거복량은요 10년 이내, 일시적이면요 1년 이상이 지난 후 3년 이내. 원래는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주택이 1주택이 뭘 당한다며 수용을 당한다며 2년 보유하지 않더라도 보유한 걸로 의지해 준다. 이 틀만 형성하며 나머지 1, 2월 달에 일시에 다 끝난다는 거. 됐어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4번부터 18번까지 풀어보시죠. 14번부터 18번.
다음 주에도 자료 갖고 오세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여기는 맞추셔야 돼요. 다음 주가 이제 어려운 게 두 문제가 나오고. 오늘 범위까지는 난이도 중하로 냅니다. 자, 14번 보실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했죠.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주택인데 사실은 상가로 사용했죠.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본 데가 아니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사실 용도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상가로 보겠다는 겁니다.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 보지 아니한다. 과세. 자, 15번은 암기하셔야 돼요. 부부는요 무조건 동일 세대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부부인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남편 주소는 서울, 아내 주소는 부산. 그럼 별도 세대요? 그럼 다 악용하니까 부부는 주소가 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슨 세대다? 동일 세대. 그래서 동일 세대. 16번 두 번째 줄 1년 이상이 지난 후 밑줄 치시고요. 세 번째 줄 5년 이내가 아니죠. 몇 년 이내요? 3년 이내죠. 그게 틀렸네요. 17번은 혼인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10년 이내가 아니죠. 몇 년 이내요? 5년 이내. 그 10년은 뭐가 나와야 돼요? 동거분양.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요. 세법은. 그 18번은 수용이란 단어 보이세요? 수용 동그라미. 그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맞죠? 이거는 자발적인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 2년 보유, 거주가 안 된 상태라더라도 2년 보유한 걸로 의제받고 2년 거주한 걸로 의제받는다는 거. 오케이, 정리되시죠?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 문제 맞추셨어요. 역시나 반 썰렁하고. 자, 마무리 줘볼게요. 1교시는 세법 전반적인 틀을 봤고요. 거기서 양도소득세 열거된 걸 배웠죠. 1번부터 5번까지인데 답으로 나오는 것은 3개예요. 지여건은 X, 지상권. 그리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X,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이 하나고, 영업권은 반드시 함께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주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업권이나 앞으로 이주권이란 말을 주면서 분리, 별도란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기타 수로 들어가니까 양도소득과 관련이 없고요. 2교시에 배운 것은 양도로 보는 경우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강의를 타임이 좀 길었죠. 한 60분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는 5분 내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 중에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중간 지문만 탁탁탁 치고 나가시라고. 그럼 5분이면 끝나는 강의 내용이니까. 그리고 3교시는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택은 1세대 요건,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되지만 1세대로 의제를 해주는 조문이 있고, 1주택으로 의제받는 조문이 있고, 2년 이상 보유로 의제받는 조문이 있는데 지금 다 보는 게 아니고 하나씩만. 우리 1세대는 대표적으로 30세 이상. 그 다음에 1주택으로 보는 것은요. 혼인은 몇 년 내? 5년 내. 동거복양은 10년 내. 그리고 일석이란 말이 나오면 1년 이상이 지난 후 3년 이내고, 원래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지만 그 주택이 수용을 당하는 주택이었다면 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의지준다. 이 틀을 잡으면 나머지 1, 2월 달 강의는 제가 1월 달에는 소득세만 4주 동안 볼 거예요. 이 소득세를 지금 기초인문과정 2주만 보지만 1, 2월 달은 4주 동안만 소득세를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다 초토화시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소득세 뒷부분을 하고 마지막 한 주 남죠. 그때 제가 뭘 하냐면은 조세 총론 별도 자료 나눠드리고, 총론 파트에서 강론으로 연결된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1, 2월 달 선행학습으로 미리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들으셔야 돼. 그러면 전체 흐름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뼈대. 그 뼈대를 별도 제가 프린트 진짜 이쁘게 해놔요. 그거 해갖고 마지막에 해드릴 테니까 그거 잘 듣고 가시라고. 그러면 1, 2월부터 소득세 바로 들어가더라도 아무 문제 안 생기니까. 세법은 저한테 맡겨두시면 되고 강의만 빠지지 마십시오. 이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 자, 고맙습니다.